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 사과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를 했었죠. 이 후보는 이날 반성, 사죄, 사과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고 성남에선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서 이른바 쇄신안을 내놓았는데 송영길 자신부터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방금 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 사과가 잦아지고 있는데 송 대표 오늘 기자회견도 이런 대국민 사과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송영길 대표가 방금 전 밝힌 일종의 쇄신안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송영길 자신부터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송 대표는 당 주리인 이른바 586 세대에 대한 용태론과 관련해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참고로 송 대표는 인천 계양이 지역구로 5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또 송 대표는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경기 안성, 청주 상당은 민주당 현역이었던 이규민, 정전순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죠. 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고심 끝에 무공천을 택한 것입니다. 제 밖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신속 제명 처리를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송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2030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게 민주당이 내놓은 일종의 쇄신책인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뭔가 팍팍 와닿으시는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국민 사과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재명은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반성, 사죄, 사과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 뒤 방문한 성남에서도 가족사와 욕설 파일 논란을 언급하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송영길 대표 일종의 쇄신책이 나온 것인데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죠. 자, 우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사과 큰절 퍼포먼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날 이재명 후보가 큰절을 올린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일종의 사과였는데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가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동안 이재명은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도 애매모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떨 땐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또 어떨 땐 사과를 하다가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한다며 큰절을 올리는 모습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또 이재명의 사과 횟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 반성도 시의적절해야 하는데 아무 때나 남발하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법이죠. 실제 이재명이 큰절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달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과 조카살인 사건 변론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지지율이 크게 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도 안 돼 또 큰절을 올린 것인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지지율이
좀 심상치 않죠. 저렇게 지지율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때마다 큰 절을 올리니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기보단 국면 전환용 퍼포먼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이 보인 눈물과 관련해서도 그닥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사와 육설팔 논란을 언급하며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인데, 아무리 이재명이 육설팔과 관련해 가족사를 들먹이며 눈물을 보인다고 한들 이제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그 살벌한 녹음 파일을 접하셨기 때문에 또 그 욕설 녹음 파일 속에 담긴 이재명의 육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보인 눈물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 누구나 말 못할 그런 가족사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는 정말 보기 드문 것들이기도 하죠.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나 살인 조카 변호, 조폭 조카, 이 밖에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다고 한들 여론의 반응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새 신책은 어떨까요? 우선 송영길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적 앞날이 창창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을 때는 나름의 긍정적 평가와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5선씩이나 한 송영길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감흥을 주지 못하는 건 속된 말로 이미 5년씩이나 해먹을 대로 해먹었다라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고요. 5선 국회의원의 여당 대표까지 했으면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로 정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송 대표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번 대선을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큰 반향이 있었을 테지만 5선 국회의원의 여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는 건 그닥 파격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또 오늘 송영길 대표는 오는 3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종로, 안성, 청주 상당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감흥이 없는 이유는 원래 민주당 당원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진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한 뒤 공천을 강행했다가 패배하고 말았죠. 제처럼 당원당규까지 바꿔가며 공천을 강행했던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뒤늦은 무공천 선언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종로, 안성, 청주 등은 민주당이 공천을 한다고 한들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송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당 출신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신속 제명 처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받게 하는 발표라 보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제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1년 2개월 전인 작년 9월, 이상직 의원은 지난 5월 윤리위에 제소됐는데요. 그동안 논의 한 번 안 하다가 지난 11월이 돼서야 징계 요구안을 상정했었죠. 하지만 별 논의 없이 윤리심사 자문위로 넘긴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때문에 여권이 윤미향, 이상직에 대한 의원직 지켜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고, 국민들은 이러다가 이 두 사람의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다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오더니 위기에 몰리자 이 둘을 마치 제물로 바치듯 하는 행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밝힌 새 신안과 이재명의 큰절쇼, 눈물쇼에 대한 비판을 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겠죠. 이상으로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